쉽고 빠르고 재밌고 오늘은 이현웅 아나운서와 웅한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뭐 이름이 예. 이현웅 하니까 웅에 좀 초점이 가네요. 예, 웅한 뉴스라고 하면 뭔지 느낌이 좀 잘 안 오긴 해요. 현안 뉴스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현웅 뉴스. 오늘은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최근 대국민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 그리고 대검찰청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온 이후에 네. 공개 행보를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경찰서 근무자와 함께 마포대교에 올라서 도보 순찰 활동을 했고요. 또 인근 지구대를 찾아서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난해부터 김 여사가 자살 예방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관심을 키워왔고 네. 이번 일정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난달 22일에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이달 초에는 미국 상원의원단 초청 부부 만찬 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왔을 때 배우자와 함께 동행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이 공개될 예정인데 네. 지난 설날 때는 윤 대통령이 혼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함께 출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사님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군요. 예. 그런데요. 야당이 그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면 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정무적 감각이 있기는 한 거냐면서 자신이었다면 뜯어 말렸을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 역시도 김 여사의 공개 행보는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것이다 라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국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이 처리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색다른 제안을 했어요. 좀 예상 밖인데 어떻습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상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법안 처리 시점을 19일 그러니까 연휴 직후로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법에는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오늘이죠. 오늘 네. 목요일이니까 오늘 처리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2주 뒤인 네. 목요일 26일에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주 목요일인 19일을 제안한 겁니다. 추석 연휴 뒤로 미루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 의정 갈등을 네. 해결하는 거라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어제 짚었던 것처럼 오늘 법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추석 연휴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정쟁이 그렇죠.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의료 대란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에 이런 정쟁 이슈를 두고 국회가 밤을 새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 좋지 않아 할 거라면서 여기도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공천 개입 의혹 등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보니까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인 19일로 제안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은 또 나경원 의원과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이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측은 왜 오늘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의 결정이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야당 법사위원들 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결정을 제고해서 오늘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대란 물론 해소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예. 특검법 역시도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 한편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19일이라는 날짜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단 오늘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거는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예. 원래 26일에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19일이라는 일정이 추가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요. 의료대라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특검법은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의정 갈등 이야기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이후에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이 내용을 밝힌 건데 네.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했던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증 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가 78.6명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 77명이었으니까 1.6명 정도 늘어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건데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일부 착시 현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사망자 수를 보자면 오히려 올해 3.4% 감소했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인데요. 네. 자세히 보면 민주당 측은 사망률을 그리고 복지부 측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복지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면서 더 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협조했기 때문에 사망자 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착시를 보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응급실에 이 경증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가고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는 각 입장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대생 커뮤니티,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서는 환자들이 죽어도 감흥 없다. 뭐 이런 내용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사실입니까? 예, 일단 비교적 젊은 의사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 한 커뮤니티에 네. 응급실 뺑뺑이 사태 같은 의료 공백 문제를 두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네. 환자들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한다. 사실입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쌓여야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라는 얘기 있었고요. 예. 의사는 검사나 변호사와는 달리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간다. 네. 라는 얘기. 어차피 의사들 욕하다가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주변에 아는 의사 있나부터 찾을 것이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다 보니까 의사 네. 집단 내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예. 또 복지부 측은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의사들의 파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변호사, 저도 변호사지만 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에게는 그런 공공의 의무가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일을 안 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간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가치를 이렇게 올려야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네요. 하여튼 의정 갈등의 문제에 의협도 빨리 한 목소리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예. 아메리카 지금 대선 때문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첫 대선 토론회가 열렸는데 보셨어요? 예, 그럼요. 보셨군요. 저희 뭐 YTN에서도 다 생중계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한 차례 토론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때에는 악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이번에 해리스와 트럼프는 서로 악수를 하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요. 하지만 뭐 토론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는 굉장히 차갑게 식었고요.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문제, 이민자, 낙태권, 의사당 폭동, 가자 전쟁 뭐 거의 모든 이슈에서 서로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토론이 끝난 직후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 일단은 해리스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계속 물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왔고요. 예. 실제로 토론 이후에 진행된 CNN의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는 응답이 63%, 예. 트럼프가 더 잘했다라는 답변이 37% 정도로 나왔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의식해서인지 해리스 캠프 측은 2차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측은 1차 토론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했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냐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당장 예정된 토론은 다음 달 1일 부통령 후보 간 네.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CBS 방송 주관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악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악수를 안 하고 그 트럼프와 해리스가 그냥 나가버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사실은 바이든 때는 본인이 젊은 후보다 이런 그 캠페인을 했는데 해리스가 워낙 젊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어제 뭐 토론회가 굉장히 흥미진진.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나더라고요. 예, 미국 거 보니까요. 그런데 어제 토론이 끝난 이후 이 탑스타가 해리스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누굽니까? 예, SNS 팔로워가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네. 세계적 팝스타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예. SNS에 대선 토론을 잘 봤다고 글을 올리면서 해리스와 월즈를 위해서 표를 행사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이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언급한 바 있었는데 네. 당시에 뭐 10대와 20대 유권자의 투표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이번에도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네. 일단 민주당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측 네. I have no idea no 라고 idea. 하면서 예. 처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예. 이후에 폭스뉴스에 출연한 걸 보니까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무시무시하네요. 예, 뭐 근데 이미 많이 돈을 벌어놔서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거 미국의 대선도 흥미진진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탑스타들이 당당하게 지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좀 특이한. 우리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현웅한 뉴스 현명하게 지나가는데요. 속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